마그네슘과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혈당 조절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고 있는지,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지, 마그네슘하고 당뇨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뇨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거, 췌장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이자라고 하는 곳에는 알파 세포하고 베타 세포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져서 포도당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몸속에 포도당이 소모가 되어지고 저혈당으로 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알파 세포에서는 긴 시간 동안 글루카곤을 분비를 시켜서 내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포도당을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이 되어지면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지고, 부교감신경 항진이 되어지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는 것 때문에 당 대사가 또 잘못되어져서 당뇨가 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선 당뇨병 원인들,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글루카곤, 인슐린에 반대되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와도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자꾸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죠.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분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 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글루카곤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계속 포도당을 몸에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혈중 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약 18시간 동안 계속 분비되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글루카곤이 과하게 분비되어져 있으면 결국 당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혈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혈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소변으로 당분이, 포도당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것을 자꾸 이 분비를 시켜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살이 자꾸 빠지죠. 그래서 살 빠지는 당뇨,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글루카곤 가다 분비, 글루카곤이 조절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세포에 인슐린이 가가지고 야 포도당을 먹어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포가 그걸 싫어해요. 나는 싫어요. 이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지면 질수록 이런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인슐린은 언제 분비되어지느냐면 식사를 할 때 분비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사 후에 1시간 2시간 정도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고, 분비슐린 때문에 혈당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혈당 농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인슐린이 자꾸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슐린 또 저항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인슐린이 자꾸 나오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간헐적 단식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결손, 인슐린이 적게 나온다. 인슐린 분비량이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만성 염증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혈중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염증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호르몬류, 이것들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과의 싸움에 의해서도 염증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단백질성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어지면 또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인슐린도 그런 종류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하루 종일 계속 분비가 되어져 버리면 그런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만성 염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만성 염증은 장에서 장 누수에 의해서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특히 단백질이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큰 분자 펩타이드가 장 누수에 의해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을 우리 몸에서는 제거를 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와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장이 나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염증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자연 치유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유지의 과잉 섭취, 이게 이제 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지방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하고 우리 몸속에 이 당뇨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드시고 또는 삼겹살을 먹고 나서 바로 피를 뽑아가지고 센트리퓨즈에 돌려가지고 혈청을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름이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정말로 기름이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 색깔이 보이면 뭐가 나쁜 것이냐라는 건데, 혈중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 포도당이 120 이상 있으면 뭐 많이 들어있고 당뇨 예비군이다, 당뇨 전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혈중의 지방 농도가 올라가도 혈액 중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고,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나의 혈액순환은 장애를 입게 되어진다. 혈압도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기름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결국은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물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되어진 당질을 과잉으로 섭취를 한다라는 거. 정제되어진 당질 대부분 뭐 설탕류죠. 네, 설탕, 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심각한 당뇨를 유발하는 심각한 물질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정제당질 잘 피해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단 거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당뇨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밥은 많이 먹어요. 밀가루는 많이 먹어요. 그거 안 됩니다. 밀가루를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단 거를 먹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탄수화물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하고 수면 부족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집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지고, 매일 24시간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하게 되면 글루카곤이 계속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당분, 글리코겐을 끌어다가 쓰게 되어진다. 그래서 혈당이 자꾸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는 그런 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부족, 수면이 부족하면 어디가 제일 골치 아파지냐면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뇌세포, 컴퓨터로 보면은 CPU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의 뇌세포가 사실은 내 몸의 모든 것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뇌세포가 바보가 되어져 있다라고.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암 환자가 잠을 잘 자야 된다, 기본이고, 네, 소화를 잘 시키려고 할 때도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이고, 당뇨를, 고혈압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도 결국은 잠을 잘 자야 되는 겁니다. 잠 잘 자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인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분비되어져 나온다. 즉 과다하게 분비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냐면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없애주도록 하죠. 이런 물질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매일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거 열심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